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많이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쵸?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장대 음봉이라고 좀 보기는 그런데, 그래도 음봉이 생각보다 좀 컸죠? 이게 좀 연 이틀 동안 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은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FOMC에서 의사록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맞춰서 잭슨홀에서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정도의 흐름에 좀 맞춰진 것 같은데, 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여기서 좋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금리를 뭐 인상을 해야 된다, 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동안에 늘 얘기했던 뭐 데이터를 더 봐야 된다, 아니면 뭐 지표를 더 봐야 된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와줄 거고, 관세 이슈가 끝났고 이제 러우 전쟁으로 트럼프의 관심이 넘어갔고,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좀 만남이 있는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트럼프의 예상이다 아니면 좀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끝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관심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관세, 러우 전쟁,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쪽. 그러면 요 흐름이 맞춘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은 있고, 이게 0.5%포인트냐 0.25%포인트냐 이 정도의 좀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미리 선반영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한 번 더 밀려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양시장 다 밑에는 뭐가 있다? 8월 1일날 2일날에 형성됐던 나름의 어떤 지지라인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이제 뭐 러우 전쟁 끝나고 휴전이든 종전이든 끝나고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은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예측하는 것들이 뭔가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긍정적,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이 뭐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기술주 빅테크 이런 애들도 결과적으로 뭐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우르릉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우상향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우상향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요런 웨이브의 조정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그 한국 방산 4대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넥스원,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이 4개가 수주 잔고가 무려 100조가 넘었다라는 얘기죠. 그 말뜻은 앞으로 4년 정도의 일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일단은 뭐 러우 전쟁이 좀 터지면서 유럽 쪽에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중동 쪽에서도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을 가진 것도 맞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야 국방비 올려, 우리나라는 이제 너희들의 뭐 이제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각국에서 이제 스스로 무기를 좀 갖추고 스스로 이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1년 차예요. 1년, 반년도 안 지났을걸요, 아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사우디, 인도, 베트남, 여러 나라에서 이제 협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마스카 프로젝트, 그걸 하면서 미국 내에 진출하면서 미국의 해군, 이런 쪽도 군함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중국,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이제 수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중을 찾으면은 일본이, 중국이 제1의 수주 국가이기는 하지만 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미국의 국방력이 합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떨리는 부분이죠.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이 미 군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곤란해질 거야 라면서 중국이 조금 견제하거나, 요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툭툭 칠 수도 있겠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에 뭐가 있다?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지역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뭐 앞으로 탱크, 장갑차,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무기 도입이 좀 활발해질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작년 12월이었죠. 사우디에서 거의 1조 원 가까운 천궁2 부품 수출 계약도 맺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그룹의 두 개의 축, 하나솔루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밑으로 여러 개가 나눠지고 있죠. 이쪽은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쪽은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뭔가 이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시스템에 뭔 상관이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요, 뭐 자주포, 로켓, 방공 시스템 같은 무기 체계 생산을 주력을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은 방산, 전자, 레이더, 뭐 통신, 지휘 통제, 아니면 뭐 위성, 우주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의 몸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무기에 들어가는 두뇌, 뭐 전자, 센서, 통신, 뭐 지휘 통제, 뭐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우디의 현지화가 돼갖고 현재 기술 이전이라든지 공동 생산, 물론 사우디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사우디 이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사우디에 같이 진출을 해갖고 합작법인을 세워갖고 레이더라든지 방공 통제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지휘 체계, 전투 지휘 체계 이런 것들을 좀 현지화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우디에 공급하고 있는 천공이라든지 천궁2라든지 아니면 뭐 방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이더 통신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는 하나 시스템이 꽉 잡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원하는 방공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미사일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레이더라든지 지휘 통제는 하나 시스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중동에서 뭐 사우디를 칠 만한 나라들이 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자기 나라의 국방력은 자기들이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죠. 예,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랑 뭐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미국의 도움을 좀 이제 받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한 10번 정도 요청하면 미국이 한 9번 정도는 그 도와줄게 했는데, 지금은 한 5번 정도 긴가민가 한 거죠.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국방비를 늘리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좀 지켜야 됩니다.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여기에서 지금 땅을 이만큼 먹었고, 지금 휴전이라든지 종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먹은 땅은 뱉을 수 없어. 그리고 유럽연합이 만들었던 나토에도 너희들 가입할 수 없어. 이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당장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된다 손 치더라도 늘 불안하죠. 예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하겠다라고 각서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니까 또 침공을 했듯이, 지금 뭐 잘 멈췄다라고 해도 또 무슨 핑계를 대면서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참에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라는 유럽의 의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방산이 뭐 고평가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일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의 조정 구간은 저는 충분히 우리한테는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만 올려놨거든요. 물론 이제 장중에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들이 있겠지는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저희가 올려드렸던 봐야 하는 뉴스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오랜만에 이벤트도 진행을 하는데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도 좀 미리 문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저 공식 채널에 있는 이 모든 정보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죠.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